사막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막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공사가 제 경력에 어떤 의미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영입니다. 올해 44살이고 품질 관리 하나로 현장에서 꽤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그저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단 한 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동료들과 부딪히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공사만큼은 시작부터 다른 공기였습니다. 알바이르, 왕국, 석유로 불을 쌓은 사막 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라크만 에너지 콤플렉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였습니다. 발주처는 왕실 직속 개발위원회였습니다. 단 30개월 안에 수십만 톤에 달하는 배관과 계측 설비를 이 사막 한복판에 세워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정이 밀리면 국가 차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였고 왕실의 신뢰까지 걸린 일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래뿐이었습니다. 고온의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머릿속으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왕실 관리감독관 파이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첫날부터 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 해지는 물론 우리 국가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치도 흔들림 없는 어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려움인지 긴장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왕실의 실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품질 데이터가 즉시 보고되었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문서로 해명이 요구됐습니다. 하루라도 일정이 늦으면 공정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적인 난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왕실과 가까운 사업가들이었고 겉으로는 공정한 계약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한국팀이 실패하길 바라는 기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문서와 말투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는 첫 회의부터 팀에 말했습니다. 이 공사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그 말에 몇몇 부팀장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지를. 처음 설비가 반입된 날,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계측기는 뜨거운 열기로 오작동을 일으켰고 수백 개의 부품이 정해진 온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부팀장들은 공정 일정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남기는 자리라고. 그 말이 현장을 더 긴장시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방식은 독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 빌딩이 완성됐을 때 누구도 품질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앉아 품질일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 기록된 숫자들이 이 공사를 지탱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정이 시작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모든 팀원들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막의 낮 기온은 매일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장비를 내려놓으면 금세 열기가 올라오면서 계측기가 멈췄습니다.
모래폭풍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사를 중단시켰고 바닥에 깔린 배관과 장비 위로 미세먼지가 수십 센티미터씩 쌓였습니다. 그 속에서 매일 품질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현지 작업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나라 기술자도 기준을 못 맞출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타협을 시작하면 이 프로젝트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부팀장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회의실에 모이면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날은 고성도 오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왜 현실적으로 공정을 조정하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끝까지 선을 지켜야 한다고. 그 방식이 모두를 지치게 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공정 6개월째. 계속된 폭염으로 일부 계측 설비 테스트가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왕실 감독관 파이잘의 시선이 냉혹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실패할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계약서에 명시된 중간 품질 검수가 시작됐습니다. 왕실 개발위원회와 국제감사팀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측기를 들고 설비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어떤 팀원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러 서류를 놓쳤습니다. 점검이 끝난 뒤 저는 파이잘에게 결과를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일단 통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짧은 통과라는 말이 지금까지 버틴 모든 시간의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일정이 더 가혹하게 압박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매일 품질 데이터와 공정률을 요구했습니다. 한치라도 늦으면 바로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팀원들의 피로는 점점 쌓였고 어떤 이들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자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누구도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궜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결의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요.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계절은 달라지지 않았고 밤낮 없이 부는 바람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매일같이 품질 기록을 남기고 작업 일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초대형 압축기의 핵심 부품이 파손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수리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공정이 멈췄습니다. 발주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파이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국제 공급 계약이 취소될 거라고. 그 말은 곧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뜻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닥까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수리가 아니라 재조립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40일 안에 끝내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파이잘은 싸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약속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배신한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직업이라고. 그 대답이 어쩌면
저 스스로를 향한 마지막 결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제가 어떤 싸움에 발을 들인 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매일이 벼랑 끝을 걷는 감각이었습니다. 압축기의 설계도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도면과 시방서를 밤낮 없이 검토했습니다. 계측, 데이터와 온도 변화, 사막의 기온에 따른 철의 팽창률까지 한 줄 한 줄 검토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재조립 공법은 세계 어디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부품을 해체하고 손상된 부분을 교체하면서도 오차를 0.05mm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누구라도 실패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안에서도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시도가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끝날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첫 재조립 작업이 시작되던 날, 현장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용접팀과 계측팀, 시운전팀과 품질팀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험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언제라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매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낮의 온도를 피해 밤과 새벽에만 공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철이 식을 시간을 기다리고 용접 후 계측기를 대면 숫자가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한 번은 오차가 기준을 넘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느냐고. 그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남은 일정을 더 벼랑으로 밀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타협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팀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언어 대신 눈빛으로 이게 어떤 싸움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번째 밤, 재조립이 절반을 넘겼을 때 파이잘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압축기 앞에 서서 말없이 계측 데이터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면 위를 천천히 훑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끝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공정은 논리보다는 집념으로 버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끝없이 숫자가 올라오고 계측기에서 송신되는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치와 도면에 매달린 그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9번째 새벽, 마지막 보강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바람이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 작업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막의 어둠을 가르고 계측기가 멈춰 선 순간 숫자가 흔들림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차 0.03mm. 그 숫자를 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2시간뿐이었습니다. 시험 가동이 실패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오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니까요. 마지막 시험 가동 날, 해가 뜨기 전부터 모든 팀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압축기의 메인 전원이 들어오고
계측 화면에 온도와 압력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끼는 심장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텨왔나? 이 숫자가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출력되는 수치는 오차 없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 끝나자 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달려온 마라톤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자 계측 담당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 가동 성공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왕실 감독관 파이잘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멈춰 선 압축기를 바라보더니 오래 침묵하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난일지, 찬사일지, 아니면 또 다른 경고일지.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 짧은 문장이 그 어떤 공식 문서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39일 동안 우리는 수백 번의 실패를 마주했고 수천 개의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밤마다 현장에서 자고 새벽마다 같은 결의를 되새겼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험 가동이 끝난 뒤 마지막 품질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득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이 기록이 단순히 공정 데이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증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라크만 콤플렉스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관계자와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국왕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단지는 국가의 심장이며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으로 완성됐다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래폭풍의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던 새벽. 계측기의 숫자가 끝없이 오르내리던 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동료들의 얼굴. 모두가 환호할 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플레어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꽃이 사막 하늘을 가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우리의 땀과 두려움과 결심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모를 벗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신뢰를 만들었다고. 그게 우리가 이 사막에 남긴 진짜 기록이라고. 그날 해가 떠오를 때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 걸어둔 제 다짐이 이제야 조금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언젠가 또 다른 현장에서 같은 물음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때도 저는 오늘과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직업이라고. 그리고 그 사실만은 어디서도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그 빛나는 플레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약속이라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사막 한복판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무엇이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킨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도전과 역사를 전할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